네, 강프로입니다.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1.9%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보면 뭔가 막 급등락하고 잡주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 기술도 다르지 않다. 우리 기술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기술이 움직이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앞단에서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뒤에서 밀고 가는 거. 뒤에서 밀고 가는 거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단에서 끌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지금 당장에는 우리 기술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올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술이 움직이는 이유, 원전 때문이다. 원전이 지금 뭔가 수요가 나올 것 같은 이유, AI 때문이다.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미국에서. 물론 24년도에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 불어닥치면서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까지도 시세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있어요. 우리 기술만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 구간 있죠. 이쪽에서 매수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여기서 잡을 걸. 나 이거 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뒤에 시세 빼고 여기까지 보자고요. 뭐가 나오나요? 수렴, 상승, 수렴 했는데 갑자기 급등세 이렇게 돼버린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나 보자고요.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이런 시세가 나올 때까지 그 전에 뭐가 나왔나요? 신고가. 과거에 볼게요. 24년도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시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24년도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24년도의 시세를 보더라도 뭐가 나왔나요? 고가 돌파한 이후에 시세 구간,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시세 구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 기술만 단독으로 갈 수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까지 24년도의 상황을 보려면 여기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쭉 보시면 24년도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됐죠? 우리 기술이 치고 달릴 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신고가를 쳤고, 그리고 두산까지도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시세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사용하는 0606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반드시 보면서 내가 손절을 했다면 언제 손절을 했는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매수 구간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계속 체크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기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독으로 못 간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모두 다 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단계는 신고가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 상황을 보자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원전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시세 구간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리고 매매하는 구간은 이곳이 아니라 확인된 이후에 이곳입니다. 결과는 어때요? 20%대, 19%대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터진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지금 24년도의 상황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24년도부터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죠. 근데 정작 이때 당시에는 수익 폭 자체가 크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24년 7월 달 요 구간이에요. 7월 18일 날 4.2%밖에 수익 구간을 못 냈어요. 자, 근데 이때는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때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이후에 정확하게 매수 구간을 잡았고, 시세 구간 쭉 올려서 보면 188%의 수익 구간, 더 올려서 보면 151%의 수익 구간, 더 올려서 보면 117%의 수익 구간, 이런 게 터진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원전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건설 달고 있다고 건설주라고 볼 게 아니라 원전 시공 쪽으로 봐야 됩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동일하게 어떤 하나의 지점을 돌파하고 나서 시세가 크게 발생을 하죠. 그게 언제예요? 신고가 돌파다. 근데 여기에는 무조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뭐가 나와요? 선행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군들이 있다.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모멘텀이 있다. AI 모멘텀. 자, 실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목이든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최근에 폭등세를 만들고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 기술이 더 간다 못 간다 이 얘기를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 기술이 대략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거의 한 8배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무언가 내가 뭐 추가적으로 뭐가 나온다 이런 걸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 종목군들을 보면 모두 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앞세워서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만 추렸을 때 40%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188%대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원전주들을 보더라도 BHI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 구간 잡잖아요. 물론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도 나올 수 있지만 수익의 폭이 월등히 크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가 앞에서 끌어주거나 뒤에서 밀어주고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AI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연 단위의 시세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AI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우리기술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두산 원전 이런 종목군들 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로봇주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세 구간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술을 가지고 몰빵하신 분들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제2의 우리 기술을 찾자.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 있다. 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합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폭등세를 만듭니다. 자, 그 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 우리 기술이 올라가. 근데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라가. 즉 대형주가 움직였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자. 그걸 실전에서 제가 관련주들까지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는 연 단위로 진행이 되고 우리 기술도 조정은 들어오더라도 장기간 시세가 진행이 되겠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대형주의 움직임이 유지될 때까지라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술은 더 갈 수 있다. 언제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추세가 꺾일 때까지.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추세가 꺾이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은 등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등락폭이 아주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기술을 치고받고 매매를 꾸준히 하는 건 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기 위함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택이나 제가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도 이야기 많이 드렸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계속해서 터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계속해서 터지잖아요. 30%대, 50%대의 수익이. 이 모든 수익 구간들이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 안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걸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유지되고 우리 기술의 시세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 지금 팔아라 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2의 우리 기술을 찾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요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단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 기간 자체는 길었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달, 6개월이 걸린 겁니다. 저가를 잡으려고 했으면 여기 샀다 수익, 손실 못 버틸 가능성이 있죠. 손절이라는 건 보세요. 이날 가기 시작했어. 이날 안 가. 팔고 다음날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로봇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시세 구간 나오죠. 176% 이렇게 터진다고요. 우리 기술과 같은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 무궁무진하게 있다. 즉 우리 기술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꺾일 때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 기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즉 원전을 포함해서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란과의 전쟁이 있을 때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아가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자, 대덕전자 최근에 어떻게 됐나요? 이번 주에 40% 올랐습니다. 40%. 그리고 제가 각각의 종목군들에서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내고 있는 걸 실전의 상황을 보여드렸죠. 근데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신고가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그 공통점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결과는 23%. 이번 주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간은 계속해서 터진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기술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포함해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장에 대한 내용은 원전, 즉 우리 기술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만 딱 보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계속 저가와 고가를 높이고 있다.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관련주들 현대건설, 한전기술 등 모두 강세 마감이 되었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잡는지 이야기를 다 드렸고, 당연히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하되 뭘 해야 되느냐?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단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로봇, 바이오 이 안에 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요 화면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진행하는 0606 화면. 요거는 정말 내 실수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기 직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무조건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간다. 그리고 대형주가 앞에서 땡기거나 뒤에서 밀어줬을 때 우리 기술과 같은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로봇주 보시죠. 두산 로보틱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41%. 수익 구간이 발생하는 모든 구간에서는 신고가 이후에 상황이 나온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계속된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여기 3월 10일 날 어떻게 됐어요? 104,300원에 또 샀습니다. 근데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죠. 우리 기술 보다가 이거 보면 적게 가는 것 같지만 이런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할 수 있는 환경, 즉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결과 보면 어때요? 수익 구간 계속 발생하죠. 30%대, 40%대, 내려보면 50%대 수익 구간. 언제? 신고가 구간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로봇 좀 보여드릴게요. 로보티즈 어때 나왔나요? 신고가 구간에. 수익은 몇 프로? 101%의 수익 구간. 그리고 팔고 나서 안 빠지죠. 다시 삽니다. 23% 이렇게 터져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실시간 타점 함께 공유를 해드렸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이 모든 내용에는 신고가 이후의 시세를 보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 그럼 신고가 이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2의 우리 기술을 어떻게 잡고 우리 기술을 지금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우리 기술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 기술도 조정이 없이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올 거예요. 아니, 왜 고가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터지는 걸까? 아니면 저가에서 터졌으면 이렇게까지 2주, 3주 지속이 되더라도 주가가 등락폭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지금 올라가서 터지는 변동성이다. 그러면 그 변동성 구간에 우리가 이런 식의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우리 기술에 대한 실시간 타점까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술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